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다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기업은 어떻게 제가 또 알게 됐냐면, 저도 이 기업을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500일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급 매수를 한 주체가 있으면 그 기업을 살펴보는 어떤 거를 이제 훈련화해서 계속 습관화하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다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투신이 500일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왜 샀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살펴보게 됐는데, 회사가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 보니까 IPO 주관사가 의무 공표 자료로 이제 우리가 이게 주관을 했는데, 의무 공표 자료로 이제 썼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이제 2023년 6월 27일에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6월 26일에는 이제 주가가 38,0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는 이제 한 49,000원으로 점프업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단기간의 실적보다는 계약 부채로 계상되었던 마일스톤 매출로 인식했을 정도로 계약이 진전되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LBC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매출이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마일스톤 인식하는 거 보니까 이제 숫자 나오겠네 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팩트만 걸러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시장 규모가 4.8조 원이다.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 규모 중에서 이 회사가 침투하려고 하는 시장의 규모는 4.8조 원이니까 여기서 얼마나 침투할 수 있는지, 경쟁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아이센스의 경우에도 CGM 시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CGM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이 몇 개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최대한 이 정도 될 거고, 이 회사의 시장 규모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는 침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 나올 것이고 연간 영업이익이 한 이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밸류에이션 때려 넣으면 시가총액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다인도 LBC 시장에서의 이 회사가 경쟁사가 이제 두 군데 정도 있고, 이 회사 포함해서 세 군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 침투율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때려 넣어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실적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로열티 인식 때문에 작년에 이제 한 67억으로 이익이 나왔더라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고 싶었던 거는, 이 회사가 이제 그 분기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주요 계약이 있고, 로슈나 바이오라인이나 BJC나 이런 그 빅파마들과 계약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회사 기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프로들이 이미 검증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계약을 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이제 있었던 공시 중에서 마일스톤이 입금되어 있다라는 공시들이 있더라고요. 1월달 그리고 작년 12월달. 그래서 이 계약 부채라는 게 1분기에는 이제 이미 늘어나 있는 건 없는데, 요게 이제 그 마일스톤 인식을 하고 나서 그 사업 보고서에 보니까 여기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 있어요. 재무제표 주석이 있는데, 여기 계약 부채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이게 이제 마일스톤을 인식을 해서 계약 부채가 줄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야, 이거 계약 부채 줄은 거 보니까 마일스톤 매출 인식한 거 보니까, 부채로 계산되어 있던 거를 매출로 인식한 거 보니 얘네가 지금 곧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마련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장기간으로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했었던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매출 나올까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로열티를 매출로 인식했으니까 이제 올해는 안 나오더라도 내년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바라볼 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아이센스를 빗대어서 보면 자, 시장 규모 얼마나 되고 침투율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 규모랑 침투율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얼마나 때려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잘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이 투자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설명서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보게 됐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추정 손익 계산서가 있고, 우선 체크를 해볼 게
시장 규모는 4.8조 원이었고 아마 이때 당시 2021년도에 투자 설명서를 보게 되면 시장 규모가 3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왜냐면 과거에는 이 정도로 이제 성장할 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자궁경부암의 LBC 시장은 지금 시장 규모가 더 이때 당시 추정보다 더 커졌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추정 이익을 머릿속에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 너네 알겠어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봤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 공모가액이 있고 여기 희망 공모가액이 3만원이었는데 확정 공모가액이 3만원이었는데 여기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은 37,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박살났다가 이제 올라와서 시가총액 3천억대에 49,000원 정도가 됐는데, 자 여기 가서 봅시다. 여기 가서 보면 그 밸류에이션을 PER로 했더라고요. PER로 한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22배로 잡았고, 이 공모가액 만들 때는 미래의 2023년도에 그 실적에다가 밸류에이션 배수를 넣고 할인율로 땡겨서 가죽 할인율을 땡겨서 이제 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은 이게 할인율이 없다고 가정해서 생각하면은 지금 이게 주당 평가가액이 37,000원이 아니길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침투율 가능한지. 일단 침투율이 가능한 거는 일단 로열티 매출을 인식하는 거, 로열티를 인식하는 거 보니까 이제 침투가 될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옛날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22배 뽑아놓은 거 보니까 알겠어. 그러면 내가 미래 실적을 시장 규모에다가 침투율 곱해가지고 영업이익 대충 산정한 다음에 밸류에이션 한 20배 때려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목표가가 어느 정도 이런 구조로 산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내려가서 봅시다.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자궁경부암 시장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륙별 액상세포 검사 시장 규모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시장이 이제 선진국에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3.3조 원을 본다. 전체 시장과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에 뭐 한 3.3조 원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지금 생각보다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가 그 4.8조 원이니까 이때 당시 투자 설명서 대비해서 약 한 40~50% 일단 시장 규모가 커졌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미래 실적의 추정에 대비해서 우리가 추정 이익은 40~50%더 세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장 규모를 산정을 했고 이때 당시에는 한 3조 시장 규모로 봤는데 그때보다 지금 4.8조니까 뭐 한 40% 정도 50% 정도 되겠네요. 최소 한 50% 정도의 시장 규모가 더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자 여기 침투율이 있는데 침투율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서 한 13%를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제 과거 비슷한 영업력을 가진 총판이 특정 국가에서 13% 수준의 점유율을 달성했었던 과거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 7% 정도의 시장 침투율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지금 출시가 이제 막 2023년도에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장비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진단 매출이 있는데 진단이 이제 장비 깔리고 난 다음에 진단이 막 올라오는 이제 이 방식이겠죠. 그러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2022년도에 로열티를 매출로 인식을 했으니까 결국 이제 2022년도부터 장비 매출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미래 투자 설명서에 있었던 이 추정 이익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들 2022년도에 여기서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추정 매출이 200억이 실제로는 2023년도에 2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4년도에 여기서 얘기했던 매출 500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더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200억과 500억은 시장 규모가 3조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규모가 4.8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매출이 한 50%씩 뛰어야 되는데
그 뭐 2022년도에 매출이 2024년도에 나온다, 또는 2023년도에 기대했던 매출이 2025년도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2025년도에 나온다고 하면은 2025년도에 매출 한 500억에다가 거기다가 그 시장 규모가 한 50% 켜졌으니까 실제 2025년도에는 뭐 한 매출이 한 700억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뭐 겐토적인 어떤 추정을 하겠죠. 700억대 매출에다가 그러면 이게 침투율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니까 700억대 매출에다가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봅시다. 영업이익이 여기서 이제 최초에 5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200억이니까 그러면은 대략 한 40% 정도 영업이익률이다 보니 700억대 하면은 한 74, 28, 한 300억대, 280억에서 한 300억대의 영업이익이구나. 그러면 한 250억대의 순이익을 만약에 달성을 한다면 이게 거기서 한 20배 정도 때려 넣으면 뭐 한 시총 5천억까지는 달려갈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되고 지금 시가총액 3천억 원이니까 좀 빠지면은 볼만하긴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의 기술력 좋고 시장 규모 든든하고 그 다음에 그럼 경쟁사가 얼마나 되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경쟁사 LBC 회사가 이 경쟁사가 H사와 B사에 비해 월등한 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가.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를 통해서 뭐 블로잉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판매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쟁 상황에 보게 되면 LBC 시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업체 2개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빅파마의 블로잉 기술 채택에 따라 여기 이제 이 LBC 시장에 신규 침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3개 회사죠. 그러면 총 3개 회사인데 바이오다이는 글로벌 빅파마한테 납품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로열티 매출 인식했으니까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제가 22배를 봤지만 실제 상장했을 때 시장은 이 기업에 대해서 8만원대까지 본 거죠. 그러면은 3만원 했던 게 거의 2배 갔으니까 밸류에이션을 이제 50배까지도 이제 때려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실제 실적이 나오면, 야 이게 경쟁사가 없고 과거 사례에 밸류에이션 50배도 준 적을 한번 있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된다 하면은 밸류에이션 50배도 줄 의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2025년도에 한 3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순이익이 한 250억대 나온다, 뭐 280억이 250억 나온다 그러면은 뭐 50억대 하면은 야 이게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시가총액 1조에는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거를 좀 탐방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그냥 탐방을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숫자만 보더라도 야 이거 계약부채 인식했으니까 뭐 2년 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들어가겠지. 예전에 있었던 투자 설명서가 있는데 이 투자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이 투자 설명서의 그 전망 스토리가 한 1, 2년 딜레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럼 한 2024년도 내년에 한 2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는 이제 2023년도에 영업이익 200억을 봤었는데 이거 뭐 한 1년 정도 딜레이 된 거로 가정을 하면 뭐 한 내년에 한 200억 영업이익 나오겠지. 그럼 순이익 한 200억 잡고 밸류에이션이 공모가 할 때는 한 22배였는데 이게 예전에 처음 상장했을 때 한 8만원대까지 가는 거 보니까 시장은 잘만 하면은 뭐 한 밸류에이션 한 4, 50배도 줄 수 있겠구나. 경쟁사가 뭐 총 3개밖에 없고 든든한 글로벌 빅파마한테 계약해가지고 뭐 납품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뭐 진단 시약이다 보니까 마진은 엄청 좋을 거고, 이거 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기업인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여러분들도 투자 설명서 보시고 최근에 보고서 보시고 그 다음에 LBC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거기서 침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거기서 이제 마진을 얼마나 이제 챙겨갈 수 있는지. 이 마진이 이제 뭐 한 3, 40%씩 되니까 꽤 매력이 있죠. 그리고 매출 이제 추정치를 여기서는 침투율을 한 7%로 봤었는데
이게 결국 침투율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침투율 올라가고 마진 좋아지고 이런 걸 고려를 하게 되면, 그리고 시장 규모가 요때 당시 추정했었던 2021년도보다 50%나 더 성장했다는 점들, 이런 걸 고려를 하면 이 회사가 성장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는 전략으로 한번 베팅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